쓰레기니 갈 때 버리고 가라. 어, 어머님. 이혼당한 며느리에게 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 말.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름 아닌 30년간 함께 정을 쌓아온 시어머니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죠. 치매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는 치매인 척하면서 집안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 준호의 동태를 살폈죠. 그렇게 시어머니 옥부는 며느리 수진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옥분의 계획을 알게 된 수진은 경악하는데 과연 옥분의 계획은 무엇이고 남편 준호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뜨자마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차가운 겨울 공기가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수지는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오늘은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북엇국을 끓여야겠네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었죠. 남편 준호는 안방에서 코를 골고 있을 테니까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 옥부는 정확히 6시 반에 아침을 드셔야 했으니까요.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북어를 찢으며 수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 한때는 고운 손이었는데 이제는 주름과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신 거였죠.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직 이른데 내가 뭘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옥분의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지 1년.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뭘 찾으세요, 어머님? 그거 중요한 거였는데. 옥분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는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지셨던 분이 이렇게 변하다니.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찾아드릴게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좀 더 쉬세요. 수진이 옥분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옥분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넌 참 좋은 며느리야. 옥분의 손이 수진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근데 말이야, 수진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부는 다시 흐릿한 눈빛으로 돌아갔어요. 아이고, 춥네. 방이 왜 이렇게 추워? 평소의 시어머니로 돌아온 거였죠. 수진은 옥분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수진은 북엇국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보이는 저런 또렷한 모습들, 정말 치매가 맞는 걸까요? 여보, 국 끓이는 냄새가 나는데. 준호가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술을 마신 모양이었죠. 북엇국이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시잖아요. 또 북엇국이야? 나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된장을 꺼냈어요. 아, 그리고 오늘도 늦을 거야. 일이 좀 있어서. 또요? 요즘 너무 자주 늦으시는 것 같은데. 뭐, 내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이라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수진이 움찔했어요. 요즘 준호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렸죠. 죄송해요. 그냥 걱정돼서 그랬어요. 걱정은 무슨. 나도 이 나이에 뭐 하겠어? 준호는 툴툴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밥상을 차렸어요. 그때 준호의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수진이 주우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내가 줍지. 준호가 다급하게 종이를 낚아챘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봤습니다. 대박 카지노라는 글자를.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광고지야.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짓말하는 얼굴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수진은 알 수 있었죠. 여보, 혹시 시끄러워. 아침부터 왜 이렇게 잔소리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박? 그 무서운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가 작년에 퇴직한 뒤로 사업을 한다고 했었죠. 잘 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엄마 괜찮아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며느리 은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2층에 살고 있었죠. 아, 응. 괜찮아. 수진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은영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버님이 또 화내고 가셨어요? 요즘 자주 그러시는 것 같던데.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래. 일이 많나 봐. 수진은 진실을 숨겼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수진은 은행에 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통장을 확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을 보고 수진은 숨이 멎을 뻔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00원이 남아 있었죠. 한 달 전만 해도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30년을 아끼고 모아서 만든 돈이 한 달 만에 사라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죠. 아, 며느리 왔네. 낯선 남자 둘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누구세요? 남편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집에 계신가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어요. 회사요? 작년에 퇴직하신 걸로 아는데요.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빚 때문에 왔습니다. 이준호 씨가 저희한테 진 돈이 좀 있거든요. 빚. 그 단어가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일단 급한 건 3천만 원입니다.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길 겁니다. 남자들이 위협적인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현관문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일단 남편하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세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남자들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수진이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수진을 밀어냈어요. 내일 얘기하자. 안 돼요. 지금 얘기해야 해요. 오늘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돈 받으러 왔다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술이 확 깬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서 도박했어요? 우리 통장에 있던 돈 다 어디 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지는 거였어요.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떻게요? 3천만 원을 이번 주까지 갚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해결해봐. 준호의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친정 부모님 돌아가실 때 유산 받았잖아. 그것 써.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그리고 벌써 집 수리하는데 다 썼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더 있을 거야. 준호가 수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없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도박은 우리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닥쳐.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준호가 수진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 옥분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수진이한테 손을 대? 옥분이 지팡이로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실수로. 닥쳐. 내가 다 봤어. 옥분이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수진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수진아, 괜찮니? 네, 어머님. 괜찮아요. 수진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옥분은 준호를 매섭게 쏘아봤어요. 내일 아침에 보자. 할 얘기가 있어. 옥분이 수진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수진은 무릎의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옥분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어머님이 왜 미안해 하세요?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다 내 잘못이야.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도 따라서 울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수진아, 너무 참지만 마.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살았던 30년. 그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도박빚, 사라진 돈,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균열.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30년째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조차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수진아, 잠깐만. 카페 앞을 지나가던 수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친구 혜정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급해? 혜정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저기, 내가 방금 봤는데. 뭘 봤는데? 혜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를 봤어. 젊은 여자랑 같이.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거겠지. 수진아, 그게 아니야. 그 여자가 준호 씨 팔짱을 끼고 있었어. 그리고 혜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리고 뭐?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수진은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언제 봤어? 방금 전이야. 저기 앞 호텔.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날은 수진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수진은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자신의 생일상을 차리는 거였죠. 30년째 그래왔듯이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들 지훈과 며느리 은영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억지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 이렇게 챙겨줘서. 당연하죠. 엄마 생일인데요. 은영이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아버지는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일찍 나가셨어. 바쁜가 봐. 거짓말이었죠. 준호는 어젯밤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은영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옥분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 수진이 생일이야, 어머니.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생일이구나. 네 식구가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미역국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혜정이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여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얘기할 게 있어. 지금 식사 중인데. 중요한 얘기야. 준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툭 던졌어요. 이혼해. 짧은 한마디.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뭐라고? 들었잖아. 이혼하자고. 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이야. 준호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를 가리켰어요. 소개할게. 민지야. 앞으로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민지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예요. 32이에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수진의 온몸이 떨렸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수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죠. 미친 건 당신이지. 늙고 못생긴 여자가 언제까지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준호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이야. 30년을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래서 뭐, 내가 고마워해야 해? 당신이 좋아서 한 일이잖아. 민지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빨리 끝내요.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2년이, 옥분이 벌떡 일어섰어요.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히 어디서, 내 며느리 앞에서, 휙! 빗자루가 민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피했어요. 아이고, 이 할망구가, 할망구. 옥분이 이번엔 소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던졌어요. 탁! 소쿠리가 민지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아야, 미친 거 아니야? 민지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썩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준호가 옥분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힘은 대단했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못된 놈. 옥분이 준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미친. 정말 다들 미쳤네. 준호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오빠, 내 머리 좀 봐요. 홍났어요. 둘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참,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내 명이니까.
수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지훈이 엄마를 붙잡았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은 대로야. 당장 나가라고. 준호가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늘까지야. 내일부터는 못 들어와. 준호와 민지가 나갔습니다. 쿵. 문 닫히는 소리가 마음을 후벼 팠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어머님. 지훈과 은영이 수진을 부축했어요. 수진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30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옥분이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라. 어머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잠깐만 기다려. 옥분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가져가라. 이게 뭐예요? 쓰레기야. 그냥 쓰레기. 버리고 가. 옥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간절한 빛이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빨리 나가. 준호가 또 올지도 몰라. 옥분이 수진을 밀었습니다. 수진은 영문도 모른 채 보따리를 안았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은영이 울먹였습니다. 수진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하지만 나 혼자 시간이 필요해. 수진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6첫 번째 생일. 생일 선물은 이혼장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수진은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준 낡은 보따리만이 들려 있었죠. 쓰레기라고 했던 그 보따리. 이제 어디로 가지? 막막했습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갈 곳이 없었어요. 혜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혜정아, 나야.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좀 도와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어디야? 지금 당장 갈게. 혜정이 다급히 물었어요. 공원. 우리 동네 공원. 전화를 끊고 수진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수진에게는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보따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마지막 선물. 쓰레기라고 했던 그것. 왜 이걸 주셨을까요? 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수진아.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6첫 번째 생일.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끝일까요? 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그저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날. 6첫 번째 생일날. 봄이었지만 겨울처럼 추운 날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은 수진. 낡은 보따리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라며 던져준 그것이었죠. 수진아. 저 멀리서 혜정이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수진 앞에 멈춰 섰어요. 어머나,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혜정이 수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30년 지기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준호가 이혼하자고 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못된 놈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32살이래. 민지라고. 혜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봤던 그 여자구나. 정말 미친놈이네. 수지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갈 곳도 없어. 집에서 쫓겨났어. 무슨 소리야.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혜정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때 수진의 무릎에서 보따리가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쓰레기라면서. 혜정이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쓰레기치고는 무거운데 뭐가 들었나 봐봐. 그냥 나중에 볼게. 아니야, 지금 봐. 혹시 모르잖아. 혜정이 보따리를 벤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어요. 보자기를 펼치는 순간 어머나. 혜정이 소리쳤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서류 뭉치와 통장, 그리고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건물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은 김수진. 수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건물? 이거 진짜야? 혜정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내 중심가 상가 건물이네. 3층짜리. 어머나, 이거 비싼 건물이야.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어요. 잔액 5억 원. 5억.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5억. 5억이 들어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정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수진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수진아, 내가 치매에 걸린 척했다. 미안하다.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준호가 도박에 빠진 것도,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도. 내 아들이지만 정말 못된 놈이다.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구나. 새벽마다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지. 나는 다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재산은 원래 내 것이다. 법적으로도 이미 내 이름으로 넘겼어. 1년 전에 변호사 찾아가서 다 해놨다. 준호는 모른다. 그 바보 같은 놈은 아직도 이 재산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어. 건물 월세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온다. 통장에 있는 5억은 내가 새 출발하는 데 쓰라고. 따로 모아둔 내 돈이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61살? 아직 젊어. 이제 시작이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편지지가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정말 대단한데? 시어머니가 1년 전부터 다 준비하신 거야. 혜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왜 치매인 척을? 편지에 써 있잖아. 준호가 모르게 하려고.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가끔 보였던 또렷한 눈빛.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그 말씀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쓰레기라고 하신 이유도 이제 알겠네. 혜정이 말했어요. 준호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진짜 쓰레기인 줄 알고 안 가져갈 테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연기. 그 완벽했던 연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혜정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일단 정리를 해야겠어.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 수지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혜정의 집 손님방에서 수지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시어머니의 마음을 되새기며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그 구절에서 수지는 멈췄습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였어요. 수진으로서의 인생. 아내도 아닌, 며느리도 아닌, 엄마도 아닌, 그냥 수진으로서 뭘 하고 싶었더라. 오래전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요리를 좋아했었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는 게 즐거웠어요. 반찬 가게,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싶었던 꿈. 30년 전 결혼하면서 접었던 그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죠. 어디가? 혜정이 물었습니다. 부동산에 가볼게. 가게 자리를 알아보려고. 수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혜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드디어 수진이가 돌아왔구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수진은 여러 가게를 봤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주택가 골목 초입의 아담한 가게였어요. 햇살이 잘 들고 주방도 넓었죠. 여기가 좋겠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결정하시는군요. 네. 마음에 들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수진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설레는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둔 통장을 확인하려고요. 본인 확인이 되셨습니다. 김수진님 맞으시죠? 네. 작년에 김옥부님이 직접 오셔서 명예 이전을 하셨네요.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수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도 이 모든 걸 준비하셨던 시어머니. 그 깊은 사랑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새 아파트도 구했어요. 크지 않지만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곳이었죠. 이사하는 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년 살았던 집에서 가져온 건 옷가지와 앨범 몇 건뿐이었어요. 이게 다야? 혜정이 놀랐습니다. 응.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수지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1살의 새 출발이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웠어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네, 어머니. 이제 제 인생을 살게요.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반찬 가게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수진이네 집밥. 가게 이름도 정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요리 솜씨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 쓸 거예요. 보따리 속의 반전.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진정한 선물은 자유였어요.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 61살,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연 지 석 달째. 수진이네 집밥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이 직접 만든 반찬을 사러 오는 단골 손님들로 가게는 늘 북적였죠.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용 세트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수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는 기쁨이 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수진이네 집밥입니다. 며느리, 며느리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쨍그랑.
수진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 전화가 끊겼어요. 수진은 급하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수진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발,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와 민지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왜 이제 왔어요? 민지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의식이 없어. 의사가 준비하라고 하더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며느리입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전 며느리죠. 지금은 남이에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온몸에 멍이 있고 영양실조도 심하시네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멍이요? 영양실조요? 네. 혹시 집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으셨나요?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치매가 있어서 잘 안 드시려고 해서요.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면회는 하루 2번, 10분씩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수지는 준호를 쏘아봤어요. 멍이 왜 있어요?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민지가 발끈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매일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때렸어요? 때리긴 누가 때려. 그냥 좀 세게 잡은 것뿐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진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끄러워.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30년 동안 모신 며느리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실 거예요. 그날부터 수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 늦게 면회 시간 10분을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렸죠.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옥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깍두기 담갔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놀라서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옥분의 눈꺼풀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옥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 매일 와줘서. 당연하죠. 제가 어머니 며느리인데요. 옥분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어머님 말씀 마세요. 힘드실 거예요. 아니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옥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잘 살아라, 수진아.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아. 어머님, 내가 다 준비해뒀어. 변호사한테 다 맡겨놨으니까. 수지는 옥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옥분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잠이 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심전도 기계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어머님, 어머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수지는 밖으로 밀려났어요. 1시간 후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준호도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오지 않았죠. 돌아가셨대?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수진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준호는 그저 앉아있기만 했죠.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수진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사진 속 옥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진 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김옥분 여사님의 유언을 맡은 변호사 박정민입니다. 유언장 공개가 있을 예정인데 참석 가능하신가요? 유언장? 수지는 놀랐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약속된 날 변호사 사무실. 준호와 민지도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 김옥분 여사의 유언장입니다. 작성일은 작년 3월 15일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을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죠.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옥부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민지가 준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법적 유류분을 제외하고 며느리 김수진에게 상속한다.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아들이에요. 아들.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류분으로 아들 이준호 씨에게는 전체 재산의 4분의 1이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모두 김수진 씨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치매였어요. 이런 유언장은 무효야. 민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맞아요. 그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했을 리가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완전히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거짓말. 준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부동산 5채, 예금 30억.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억? 우리 집에 그렇게 돈이 많았어? 김옥분 여사가 평생 모으신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일부는 김수진 씨에게 증여하셨고요. 수진도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계셨다니. 소송할 거예요. 무효 소송? 준호가 외쳤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김수진 씨 축하드립니다. 김옥분 여사가 마지막까지 아끼셨던 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30년의 헌신에 대한 인정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님. 준호와 민지는 분노에 찬 얼굴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절대 포기 안 해. 문이 쾅 닫혔어요. 변호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김옥분 여사가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편지.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떠난 뒤에 이 편지를 읽고 있겠구나. 준호가 소송을 걸 거야.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다 준비해뒀어.
너는 당당하게 받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편지를 읽으며 수지는 흐느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시어머니. 그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법원함.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운명의 날이었어요. 김수진 씨, 준비되셨죠? 박정민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이겨야 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원고 측 주장을 시작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준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 김옥분 여사는 심각한 치매 환자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여기 병원 진단서가 있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2년 전부터 치매 치료를 받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또한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민지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연기인 것이 뻔했지만 저희는 그 불쌍한 할머니를 끝까지 모셨어요.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수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박정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먼저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에 달력이 나타났습니다. 유언장 작성일은 작년 3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치매 진단을 받은 날은 언제일까요?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3월 20일입니다. 유언장을 쓴 지 5일 후에야 병원에 가신 겁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을 모셨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김옥분 여사의 주치의 최 원장입니다.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민지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최 원장님, 유언장 작성 당시 김옥분 여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완벽하게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또렷하셔서 놀랐을 정도였죠. 최 원장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한 며느리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원장의 표정이 엄숙해졌어요. 김옥분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 온몸에 멍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도 심했고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할머니를 끝까지 모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준호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지금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십시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정민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 명의로 된 카드로 도박장에서 돈을 썼습니다. 그건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총 3억 원. 어머니 돈으로 도박을 한 겁니다. 민지가 준호를 쏘아봤어요. 몰랐던 사실인 듯 했죠. 또 있습니다. 준호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 변호사가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김수진 씨는 이혼 후에도 매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면회 기록이 다 있습니다. 서류 뭉치가 판사 앞에 제출되었어요. 며느리도 아닌데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간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법정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준호를 바라봤어요. 원고 할 말이 있습니까?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피를 나눈 아들이에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재산은 아들이 받는 게 맞잖아요. 한국의 전통이잖아요.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전통이 아닌 정의를 따릅니다. 민지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앉으십시오. 당신은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무관하다고요? 저는 준호 오빠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그 재산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말하다가 민지가 입을 다물었어요. 실수한 표정이었죠. 준호가 민지를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설마 재산 때문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정숙. 판사가 봉을 쳤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고 김옥분 여사는 온전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모신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은 고인의 뜻입니다. 판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어머니의 돈으로 도박을 했고 제대로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따라서 이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탕! 판사의 봉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끝났어.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민지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끝났잖아요. 돈도 없는 남자랑 뭘 더 해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 정말 돈 때문이었어? 그럼 뭐 때문이겠어요? 사랑? 푸아. 민지의 조소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녀가 법정을 나가려는 순간 준호가 민지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나 좀 도와줘. 빚이 너무 많아. 나요. 더럽게. 민지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준호가 수진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쿵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제발 도와줘. 나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도와줘.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 수지는 무릎 꿇은 전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30년을 함께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수진아, 우리가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0년 동안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아꼈나요?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김수진. 준호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온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가슴이 후련했어요. 어머님 이겼어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사랑 잘 간직하고 살게요. 박정민 변호사가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재판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정말요? 다행이다.
지훈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아빠 편만 들어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예요. 은영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갈게. 전화를 끊고 수진은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한 시작. 어머님이 지켜준 시작이었습니다. 3년 후 수진이네 집밥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갈비찜 있어요? 당연하죠. 막 나왔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64살이 되었지만 오히려 더 젊어 보였어요. 가게는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반찬은 정말 엄마가 해준 것 같아요. 젊은 직장인이 말했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밥 꼭 챙겨 드시고요. 손님들을 챙기는 수진의 모습은 따뜻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했던 요리.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었죠. 수진 씨, 문이 열리며 혜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와줬네? 당연하지. 내가 1호 단골인데. 혜정은 수진을 도와 일하기 시작했어요. 둘은 이제 사업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죠. 참, 오늘 기부금 전달식 있다고 했지?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수진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매달 수진은 건물 임대 수익의 일부를 치매 노인들을 위해 기부했어요. 시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이었죠. 요양원에 도착한 수진은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눠드렸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구나. 딸 같아. 한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에 수진은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이런 곳에서 편히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수진아? 낯익은 목소리에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준호였어요. 하지만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수진은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잘 지냈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요즘 일용직으로 일해. 빚은 거의 다 갚았고. 준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헤어진 지 오래야. 돈 떨어지니까 바로 떠나더라. 준호의 얼굴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 30년 동안 고생시키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었는지.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미안해. 내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움도 원망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수진아, 저도 이제 가봐야 해요. 가게에 손님들이 기다려서 수지는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반찬 필요하면 들러요. 할인해 드릴게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움을 놓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저녁이 되자 아들 지훈 가족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손자 민수가 뛰어와 안겼어요. 작년에 태어난 손녀 민지도 은영의 품에 안겨 있었죠.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수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행복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엄마, 오늘 뭐 특별한 날이에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이 할머니 기일이야. 아, 맞다. 벌써 3년이 됐네요. 은영이 말했어요. 우리 같이 가요.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지훈의 제안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안당으로 가는 길. 수지는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죠. 봉안당에 도착해 옥분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요. 수진이 나직이 말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이 주신 사랑으로요. 지훈이 깊이 절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했어요. 그동안 엄마 힘들게 해서. 할머니, 저는 며느리 은영이에요. 어머님처럼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은영도 인사했어요. 할머니. 민수가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어요. 수지는 위패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의 사랑 덕분에 저는 이렇게 행복해요.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지 이제야 알았어요. 봉안당을 나오며 지훈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뭐가? 64살에 사업도 하고 기부도 하고 완전 멋있어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할 일이 아직 많아. 무슨 일이요? 여행도 가고 싶고 요리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아, 그림도 배워보고 싶어.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이 많은 소녀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였어요. 엄마, 행복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수진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30년 동안은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만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수진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어요. 64살.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할 나이. 하지만 나에게는 시작이다.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은 돈이 아니었다. 진정한 선물은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30년 만에 찾은 자유. 30년 만에 찾은 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 맞는 말이다. 61살에 시작한 새 인생. 64살인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젊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앞으로 20년, 30년. 아니, 더 오래. 나는 김수진으로 살 것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펜을 내려놓은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겠죠. 어머님, 잘 자요. 수진은 하늘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61살에 시작한 진짜 인생.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시작이었습니다.